할 수 없이 허락하신 육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식을 자세하게 나열한 것이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먹는 진미와 마시는 술을 먹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채식을 하는 것을 사실 성경에서 권장한다는 것보다는 그 건강적인 차원에서 권장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채식을 채소와 물을 먹기를 환관장에게 구한 이유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바벨론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왕족이 사실은 육식과 포도주를 그 우상 숭배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선언을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생활 습관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얼굴도 더 윤택해지고 지혜도 10배나 뛰어난 그러한 결과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고 그 결과가 지적인 그 다음에 신체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가서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함으로 형제에게 꺼리낌을 주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권장을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하는 그 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legalism,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장하십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식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온전한 음식을 보면 적당한 칼로리와 과잉 칼로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는 노화 현상을 사람의 세포를 늙지 않게 하는 항산화제가 듬뿍 들어있는, 그리고 또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있어야지 온전한 음식이 됩니다. 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마린다 의대와 쉼터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준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오메가3와 대사증후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메가3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오메가3 하면 생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아마씨,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은 어떤 것이 대사증후군입니까? 대사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심장병, 당뇨병,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뇌졸중,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비만, 이것을 통틀어서 대사증후군의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병명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대사증후군이 심해지면 이러한 질병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오늘 오메가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토탈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았을 때 이 토탈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고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TG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로 따지면 LDL 더하기 HDL 더하기 중성지방 나누기 5를 해서 다 더하면은 토탈 콜레스테롤이 돼요. 그래서 이 LDL은 심장병의 나쁜 콜레스테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심장병을 막아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고요. 중성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만증을 초래하고 또 비만이 생기면 중성지방이 올라가면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위험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이 오메가3가 미치는 영향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증가하는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졌을 때 이 LDL 수치가 올라갑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육식. 육식 중에서도 여러분들 삼겹살을 구운 다음에 식었을 때 고체로 남아있는 기름 있죠. 그 고체로 남아있는 기름을 이제 포화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육식에 있는 포화지방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고함을 지르거나 분노를 터뜨리시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그래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이기기 위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사실은 올라갈수록 좋은데요.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운동과 그 다음에 무지개 식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등에 땀이 날 정도로 30분에서 45분 정도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 식단 중에서도 붉은색, 특별히 포도에 들어있는 붉은색 색소가 이 HDL 수치를 증가시켜서 여러분들의 혈관이 LDL로 인해서 이렇게 막혀있는 혈관을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싹 베듯이 싹 베어가지고 이것을 간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단 것. 설탕을 좋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흰 음식 하면 무엇이 있으면 백미밥, 하얀 밀가루,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설탕도 흰 음식이죠. 흰 국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알코올. 그래서 완전히 육식을 안 하시고 채식만 하시더라도 단 것을 좋아하시고 흰 음식만 드시는 것으로도 비만증이 초래되고 대사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채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식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채식도 건강하게 균형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성지방, 비만과 연결이 되어 있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중성지방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데요.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메가3가 그냥 사실 지방산의 이름인데요. 너무 의학적인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학 강의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면 좋습니다. 지방산인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오메가 지방산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의 두뇌에는 여러분들의 두뇌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메가3고요. 여러분들의 그 망막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면역체를 강화시키는 것도 오메가3가 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가 이제 생선을 통해서 섭취를 됐을 때는 오메가3의 그 이름이 EPA와 DHA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마씨, 채식을 통해서 드시는 그 오메가3 중에서 가장 오메가3를 잘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아마씨를 통해서 영어로는 플렉시드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씨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잘 써드리겠습니다. 네, 아마씨를 통해서 섭취하는 오메가3가 있는데 그것은 ALA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ALA는 EPA와 DHA로 몸속에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통해서 오메가3를 드시는 거하고 아마씨를 통해서 오메가3를 드시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 상태가 건강하시고 건강한 채식을 하신다면 아마씨를 통해서 ALA를 충분히 드셨을 때, 오메가3를 드셨을 때 EPA와 DHA로 충분히 변형이 돼서 이 오메가3가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성지방을 현저하게 감소시킵니다. 이 중성지방이 감소가 되면 여러분들의 혈액이 맑아지고 여러분들의 비만증을 억제할 수 있고 이 다양한 성인병 혹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채식을 한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제 임상 경험으로 제가 매주마다 많은 환자들을 저희 클리닉에서 보는데요. 제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이 아마씨를 드셔도 충분히 모든 오메가3가 해결이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채식하는 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아마씨를 드시는 것도 충분히 드시지 않고 한 테이블 스푼이나 간혹 가다 기억나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드십니다. 그리고 육식을 전혀 안 하신다는 것은 확실한데 무엇이 또 문제가 되냐 하면은 채식을 충분히 안 하신다는 겁니다. 채식을 충분히 하시려면 과일로 드셨을 경우에 5가지, 그 다음에 이거는 매일입니다. 그 다음에 채소를 드셨을 때 5컵.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둘을 섞었을 경우에는 과일 2가지, 채소 3컵 이렇게 하루에 최소한도 드셔야 되는 그 건강한 채식인데요. 나물 조금 드시고 그 다음에 현미밥 조금 드시는 거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채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죠. 그렇지만은 평생 채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풍부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육식을 하시던 분들이 단순히 채식을 안 하고 금식만 하셔도 엄청난 건강에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폐물들이나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들의 몸이 그 정화가 되고 그 평생 채식을 하셨던 분들 같이 깨끗하게 정화가 된 상황에서는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결핍된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임상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채식을 하기 전까지는 아마씨를 하루에 2 테이블 스푼, 하루에 2 테이블 스푼 정도를 드셔야지. 그리고 채식을 충분히 드셨을 그리고 5서빙의 채식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셨을 때 여러분들이 드셨던 아마씨를 통해서 드시는 오메가3 ALA가 필요한 EPA와 DHA로 변형이 됩니다.
근데 제 환자 중에 어떤 분은 땅콩을 하도 많이 드셔서 출퇴근하는 길에 한 백 정도 드신다 그래요. 1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드셨을 경우에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중성지방이 800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된 경우에 아마씨를 드셔서 정상이 150인데요. 아마씨를 드셔서 150으로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땅콩을 끊은 다음에 계속 시간을 들여서 감소시킨다 그래도 제 경험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당뇨병이나 뇌졸중 현상이나 이러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당장 급하기 때문에 약 처방 차원에서 생선에서 발제한 EPA나 DPA를 하루에 4g 정도 4,000mg 정도 약 처방 차원에서 드시게 되면 한 달 안에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약 처방하는 차원이고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채식을 권장하지 않는 건강식단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이 생선에서 나오는 생선 fish oil을 하루에 4g 정도, 최소한도 2g 정도는 섭취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건강식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육식도 가끔가다 하고, 과식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음식을 드신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의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생선에 있는 HG, 수은이라 그러죠. 수은 때문에 이 수은이 굉장한 독이거든요. 수은 양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생선도 피하고 채식을 통해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더 훌륭한 건강 식생활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혈액 검사를 딱 했을 때 실제적으로 중성지방의 수치가 80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약 처방 차원에서 4g 정도를 한두 달 정도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을 드시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들이 오메가3 fish oil을 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투나나 그 다음에 투나가 참치죠. 참치나 그 다음에 shark 큰 물고기, 상어 이러한 것들에서 발췌된 것은 수은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어떤 물고기에서 발췌한 생선에서 나온 오메가3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선에서 오메가3를 어떻게 발췌하냐면 그러한 물고기들을 발효시켜 가지고 기름을 짜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발효된 생선에서 떠오르는 기름이기 때문에 지방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청결한 것을 완전히 순수하고 청결한 것을 완전히 보장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건강식 생활을 철저히 하시면서 아마씨를 드시게 되면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땅콩도 몸에 좋긴 하지만은 지나치게 드시지 않고 하루에 한 줌 정도면 됩니다. 지나치게 드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중성지방의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아마씨가 어떠한 또 추가적인 정상적인 그러한 음식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머지 시간에 이제 이 아마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씨 영어로는 플렉시드라고 하는데요. 샬라멘이라는 유럽의 대왕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한국의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을 합한 대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한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통치를 할 때
그 백성들에게 이 아마씨를 모두 섭취하도록 법령으로 내린 적이 있을 정도로 아마씨가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중성지방을 감소하는 것 외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아마씨 어떠한 역할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그 아마씨에는 심장 박동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마씨에는 섬유질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섬유질이 있어서 변비를 방지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 아마씨 안에 리그넌이라는 여성 호르몬,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죠.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굉장히 혜택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여성 호르몬, 여러분들이 흔히 드시는 그 알약으로 드시는 그 호르몬 있죠. 폐경기가 됐을 때 처방을 받는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장기 복용을 하셨을 때, 평균 5.2년 장기 복용을 하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각종 암을 일으키는 문제가 생기죠. 특별히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식물성은 참 신기한 것이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그 다음에 과잉된 것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경기 증상이 생긴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폐경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폐경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과잉 분비가 돼서 유방암에 걸린 분들에게는 그 과잉 분비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폐경기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잘 걸리는 문제가 뭡니까? 또 남성들도 있는데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리그넨이 하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하는 것이 각종 암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나 이 각종 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각종 암은 어떤 것이 있냐면 유방암, 그 다음에 대장암, 그리고 전립선암. 이 세 가지 암에 특별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이 흡수된 다음에 뼈로 그것이 운반이 돼서 뼈가 되는 그 과정에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슘 섭취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대를 통해서 하루에 근대 2컵 정도 드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칼슘을 다 섭취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대를 통해서 칼슘을 드시고 그 다음에 아마씨를 통해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함께 섭취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슘과 여성 호르몬을 섭취하는 것을 통해서 골다공증에 큰 역할을, 큰 혜택을 보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씨와 근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근대와 아마씨 이렇게 함께 드시면 여러분들의 필요한 특별히 갱년기 증상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씨는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테이블스푼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씨는 갈아야 되죠. 특별히 이제 카스코 같은 곳에 가면은 milled
플렉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2 테이블스푼 정도 드시면 여러분들의 필요한 그 아마씨를 섭취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시리얼에다가 넣어서 드셔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채소를 무치셨을 때, 혹시 근대를 무치셨을 때 아마씨를 집어넣으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2 테이블스푼까지 드시면 너무 많으니까 적절하게 맛에 맞추어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빵을 구우실 때 아마씨를 집어넣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드레싱,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때 아마씨를 집어넣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루에 아마씨와 무지개 식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드셨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강식 생활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마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들의 노화 현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셔서 노화 현상에 아주 탁월한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아마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성경을 더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신앙 통신 과목과 다니엘 계시록 연구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문의와 상담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감적인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120개 언어로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독자에게 변화와 소망을 주는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전화번호 562-677-5757 또는 이메일로 지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